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운전하다 보면 유독 빨간 신호등에 자주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건 만나게 되는 빨간불, 그건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곧 바뀌죠.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인 뒤 고생하다가 30대 때 대만으로 이민 왔고요. 현재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만 하다 보니 훌쩍 50대가 되더군요. 이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생각했을 무렵 한국에서 여행 온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재력가의 딸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대만에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불타는 사랑을 했고 교제한 지 3개월 만에 함께 주한 대만 대사관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됐습니다. 아내의 가족들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아내가 집안 문제가 복잡하다며 나중에 뵙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심하지 않고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에게 큰일이 생겼다면서 한국에 간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부친이 송사에 휘말렸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족하다면서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얼마 후 아내에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면서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생활비를 아내에게 보내줬고 다행히 아내는 수술을 받고 완치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대만으로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주한 대만 대사관으로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발송한 혼인 무효 청구 및 이혼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어찌된 일인지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저한테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송사에 휘말린 것도 거짓이고 아내는 한국에서 제가 준 돈으로 성형을 하고 사치품을 샀다고 합니다. 이대로는 억울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속아서 결혼한 거라고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6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아내에게 송금한 돈이 1억이 넘습니다.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받은 피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네, 사연자분이 사기 결혼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아내와 혼인을 유지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죠. 만약에 사연자분이 혼인 무효 청구에 동의를 한다면 이 혼인이 없었던 것이 될까요? 우리 법은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혼인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혼인 무효가 인정되면 처음부터 혼인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서 혼인관계 증명서 기재사항이 전부 삭제가 되거든요. 네. 이처럼 혼인 무효에는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었다는 이 혼인 무효 사유에 관해서 엄격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 당사자가 우린 혼인에 관해 합의한 적이 없으니 혼인 무효 판결을 해달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해주면 혼인관계 증명서상 그 혼인 이력을 삭제하고 싶은 사람들이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혼보다는 혼인 무효를 더 선호할 테니까요. 네, 그렇죠. 네, 사연자분의 사연이 너무 안타깝기는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신 사정을 놓고 보면 그 사연자분과 아내 사이에
혼인 합의가 분명히 있었고 네. 특히 신고를 할 때도 두 분이 같이 가서 하셨기 때문에 혼인 무효로 판단이 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연자분이 아내에게 속아서 결혼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혼인 취소는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사기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의 사기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네. 혼인을 결심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나이,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과거 생활관계 이런 것들을 불고지한 소극적으로 이제 불고지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네. 다만 이러한 사기는 그 혼인 의사 표시를 할 때, 즉 혼인 신고 당시에 있었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사안을 보면은 혼인신고 전에 아내분이 부친의 직업이나 송사로 어렵다 이런 정도의 거짓말을 한 건 사실이지만 네. 이거는 이제 가족의 직업에 관한 것이어서 이제 혼인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사안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혼인 취소의 요건인 사기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혼인을 하신 이후에 아내가 한국으로 가서 유방암에 걸렸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심각한 거짓말이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혼인신고할 당시에 이제 한 거짓말은 아니고 네. 후발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네. 이거 역시 혼인 취소의 요건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럼 혼인 취소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시네요. 그러면 사연자분의 아내가 먼저 이혼 청구를 했지만 이제 사연자분도 반소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 청구를 했더라도 나도 똑같이 이혼을 청구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 경우에는 먼저 청구한 것이 본소, 나중에 청구한 것이 반소가 되고 네. 이제 본소, 반소는 하나의 재판으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본소,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 둘 다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이혼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다만 어느 쪽에 이제 잘못이 있는지를 따져서 어떠한 소에 의한 이혼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보통은 이혼을 청구할 때 위자료를 같이 청구를 하거든요. 면 본소에 의한 이혼인지 반소에 의한 이혼인지에 따라서 유책 배우자가 가려지게 되며 유책 배우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책임도 지게 됩니다. 네, 그럼 사연자분은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연자분이 아내에게 송금한 금액이 이제 1억 원이 넘는 상황이십니다. 이거를 돌려받고 싶으신데 그건 가능할까요? 네, 사연자분께서 아내에게 준 돈이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돈을 이미 모두 탕진했다면 돌려받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줬고 이후에 그걸 법적으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나중에 갚기로 한 돈이었다든지 혹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취득한 돈이었다든지 등의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연의 경우에는 부부간에 단순히 증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증여한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연자분이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아예 없는 걸까요? 네. 결국 사연자분께서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사안에서는 아내분이 유책 배우자라는 점이 명백하고 그렇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혼인 기간이 이제 6개월이 채 안 됐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혼인이 성립 안 된 걸로 봐서 원상회복 청구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아내의 혼인 무효 청구를 받아들여서 아내와 혼인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사연자분은 아내와 함께 대만 대사관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혼인 무효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혼인신고 전에 아내가 가족의 직업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본인에 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긴 좀 어렵고 또 한국에 와서 한 말들은 모두 심각한 거짓말이긴 하지만 결혼한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혼인 취소가 받아들여지는 것도 좀 쉽진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결국
꼭 이혼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혼 반소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하시는 방법 생각해 보시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류현주 변호사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우리가 명품백이라고 말하는 루이비통 일부 가방 제품에서 악취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매장은 교환 절차가 수월한데 어떤 매장은 소비자의 부주의 탓이라면서 교환을 안 해주고 있다고 하고요. 보상 금액도 매장마다 들쑥날쑥하다는데요. 소비자보호법에서는 교환, 환불에 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마다 교환, 환불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법에서는 환불 규정을 만들어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보호법의 환불 규정은 인터넷 쇼핑인지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구입인지에 따라 다른데요. 인터넷 구매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통상 7일 이내의 기간에 자유롭게 구입 철회가 가능합니다. 실제 물품을 보지 못하고 표시된 정보만 믿고 구입했기 때문에 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요.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 단순 변심으로는 교환 환불이 어렵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 후 1, 2주 안에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교환 환불을 해주는 것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일 뿐이고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루이비통 가방에 대한 교환 환불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루이비통 측은 자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 가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에 부르다 보면 어제가 올까. 그립던 날이 참 많았는데 저 멀리 반짝이다 아련히 멀어져가는 너는 작은 별 같아.